여러분, 제가 뭘 보다가 좀 소름이 돋아서 카메라를 켰는데 애플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비전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다 쓰는 거. 그거랑 메타 AI 안경? 이래가지고 안경처럼 생겼는데 촬영되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좀 시각장애가 있거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번역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활용해서 시각장애가 아닌 사람들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자료를 계속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이 프로비전이랑 이 AI 안경을 보면서 이 형태가 다 이렇게 뭐랄까 내 눈으로 이제 인식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 저런 디자인으로 가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냥 이런 궁금증이 있긴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다. 근데 제가 그 에디 버백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지금 발견해서 그걸 봤는데 이 영상이 이미 올라온 지 1년이 넘었고요. 600만 뷰가 넘어간 영상이에요, 이미. 근데 이 사람이 그 프로비전을 구매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제가 그 궁금해했다고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어. 그래서 이게 좀 소름이 돋아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에디버백이 만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되게 좋은 영상이에요. 되게 재미있게 잘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4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하나도 안 지루하고 되게 약간 재밌는 다큐멘터리처럼 약간 개그도 넣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프로비전 사용할 때 자기가 느꼈던 게 첫날에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라고 느꼈대요. 이틀 사용을 하고 나서는 심심하다고 느꼈대.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계속 이렇게 막 무한 스크롤을 하는 그게 딱히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대요. 근데 좀 핸드폰은 내가 그래도 기기를 이렇게 들고 들여다보는 느낌이라면은 프로비전은 좀 알고리즘이 내 눈에 더 달라붙어서 좀 스크롤을 더 멈출 수 없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게 자기가 프로비전을 사용하면서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광고를 봤다고 하면서 그걸 공유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프로비전을 구매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광고인가 봐요. 그 AI가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뭐 현실은 힘들지, 뭐 현실은 막 고통스럽고 막 뭐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이제 그런 너를 향한 어떤 무한 지지와 어떤 사랑과 애정과 공감과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AI 여자친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그런 광고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계정을 들어가 봤더니 실제 사람들이 이 AI 여자친구 이 어플을 사용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계정에. 일단 이거부터가 조금 충격적이지. 그냥 이런 광고를 그 프로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회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소름 끼친 지점이죠. 그리고 나서 에디 버백이 프로비전을 착용한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진짜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카메라를 통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화면에 인터넷 창이 이렇게 막 여러 개 펼쳐져 있거든? 한 막 대여섯 개가 이렇게 막 펼쳐져 있어. 근데 이제 에디 워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이걸 착용을 하고 있었을 때 내 집에 이 창들이 이렇게 띄워져 있었잖아. 이 프로비전을 벗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창이 계속 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거야.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 창이 떠 있지를 않아서 그게 이상했다는 거야. 이게 또 소름 끼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착용한 상태로 뭐 밖에 나가서 자기 지인도 만나서 막 대화도 해보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디버그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고립감을 느꼈다고 해요. 현실 속 사람들과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이렇게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집중을 못하고 계속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 그러면서 에디 버백이 그래요.
이걸 착용하고 있는 순간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데 내 뇌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실제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기업들이 이걸 만들 때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미 전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비전을 만든 거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좀 확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케이시라는 사람이 이 프로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거를 착용하고 막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그 당시에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걸 보면은 진짜 되게 괴상하거든요. 그 영상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 쓰고 있잖아. 근데 이 케이시라는 사람만 그걸 쓰고 막 사람들 인파 사이를 막 이렇게 지나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 그 사람만 이걸 쓰고 있고 그 사람만 보는 시야에 이렇게 창이 막 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에디 보백이 이야기한 어떤 고립감이나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때 어떻게 주의를 분산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시각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유튜브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 케이시라는 유튜버가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이 프로비전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미래가 쓴 게 아니라 제 생각엔 모든 컴퓨팅을 위한 미래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어떤 비주얼 취향의 오타쿠로서 되게 오랫동안 이 기능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는 말이 4,000달러짜리 스키 고글이 아니라 안경처럼 보이거나 더 작은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면 좋겠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챙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래. 왜냐면 그냥 안경을 착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 지점이 왜 그들이 이것을 쓰는 형태로 만들었는지 설명한 지점이죠. 에디버백 영상에서 나오는데 그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막 우리의 이 도파민과 알고리즘으로 절여진 이 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안이 스크린 타임을 줄이는 거잖아.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이 행위를 스크린 타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크린 타임을 줄인다라는 거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잖아. 그럼 이 스크린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핸드폰을 끄고 일상에 집중을 해야겠지? 이 핸드폰이 아닌 이 오프라인 생활. 그쵸? 근데 이거를 안경으로 착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스크린 타임을 줄이거나 줄이지 않거나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걸 착용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리면 이거를 착용을 하고 내가 이 안경을 통해서 받아보는 정보, 해석되는 것들에 대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 12월 10일에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아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16세 미만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이 되었어요. 근데 이 뉴스의 댓글에서 성인들은 이 정책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야, 다들.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지금 뭐 17세인데 이거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성인인데 내가 10대 때 얼마나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제가 그 댓글에서 본 게 어떤 사람이 어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겠지? 그 사람이 자기는 비주류 취향을 가진 트랜스젠더인데 자신의 부모는 트랜스 혐오자이고 오프라인 소셜에서 나의 취향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비주류 성향이나 비주류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더 고립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K씨가 자기가 오타쿠로서 오랫동안 찾던 그 기능이 이 프로비전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비전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비주류 취향이나 비주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고립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주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쵸? 그리고 알고리즘은 뭐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걸 계속 보여주죠. 그것들을 타겟팅하고, 그것들 광고를 계속 노출시키죠. 그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좀 더 딥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게 갖추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K씨는 자기가 비주류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비주류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 사회 속에서 고립감을 느낄 때 오히려 더 인터넷에 빠지기 쉽다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프로비전이 만들어지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에디 버백이 그런 말을 하거든. 아이들을 위한 프로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애기들이 막 울 때 부모님들이 막 아이패드 같은 걸 켜서 보여주잖아. 아기 상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비전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거를 착용하고 그런 아기 상어 같은 것을 시청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착용하면서 자라게 되면 부모들은 더 이상 아기들이 울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훈육하거나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아기가 계속 이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계속 그거를 받아보기 때문에 그거에 계속 정신이 팔려서 울거나 떼쓰거나 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도파민 시스템에 노출이 된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자라나는지 우리가 불안 세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그리고 넷플릭스에 이와 관련된 그 드라마도 있죠. 그 제가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그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인가 어디였던 청소년이 그 같은 학급 여자 학생을 살해하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인가 뭐 경찰인가 누가 이렇게 신문하고 막 이러는 내용인데, 그 불안 세대의 아이들, 그 인터넷에 그렇게 노출된 아이들이 어떤 폭력성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게? 근데 그 불안 세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이 프로비전이나 AI 안경을 일상 속에서 아예 그냥 착용하면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프로비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죠. 뭐 너무 무겁다, 뭐 이렇게 자국이 나고, 그리고 막 특별히 딱히 기능이 별로 좋지 않고, 막 할 게 없고, 핸드폰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프로비전 이거 우리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이 프로비전은 엄청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된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들이 이 프로비전을 만든 것이 실제로 어떤 현재의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아니면은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나 그런 발전을 위해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다고 전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아무튼 이걸 얘기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